앞만 보며 열심히 걸어온 삶.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쯤이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 관절염인데요. 우리 몸의 버팀목인 무릎은 노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의 경우 쓴 만큼 달아 통증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아유, 되게 아팠지. 그건 말도 못하지. 통증은 욱신거리고 아파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정말. 일단 힘드니까요. 걸어다니기 힘들고 계단 내려올 때도 힘들고. 조금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걷기 힘들고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까지 어려워진다면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발병에서 치료까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증을 자각하고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손상이 상당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요. 아이고, 얘. 이 다리 5년을 아파서 얘. 수술 안 하려고 얘. 5년을 아파서 얘. 5년을 아파 댕기다가 할 수 나도 많고. 요 아프지 얘. 요 아파서 얘. 끈기 나고 붓고 물도 차서 빼고 얘. 염증이 생겨가지고 물도 빼고 물이 여기 한 10대번 뺐습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일주일 넘게 계속 욱신거리고 아팠어요. 그래도 약 먹고 일반 병원에서 주는 약 먹고 조금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되니까는 무릎이 둥둥 부으면서 너무 아프면서 밤새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엎혀가지고 이 병원에 왔어요. 무릎 통증은 뼈와 연골, 인대, 반월판, 무릎 관절 주위 근육이나 지방 조직 등 다양한 부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연골이 닳게 되는 질환인데요. 한번 닳아버린 연골은 자체적으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병하지만 노화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 사용하셨거나 또는 체중이 많이 나가서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해졌거나 또는 이제 다친 경우, 외상이 있었던 경우라든지 또 가부와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 동안 같은 자세를 한다든지 무리가 가게 돼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원인에 의해서 관절이 망가지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과정은 대략 초기, 중기, 말기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 단계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관절염 초기 단계에서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을 느끼는 정도의 임상 증상을 가지고 영상학 소견도 관절 간격의 협소화가 의심만 될 뿐이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중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거나 펴지지 않는 잠김 증상이라든지 관절이 붓게 되는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영상학적 소견에서도 관절 간격이 현저하게 협소화되는 소견을 보이고 더불어서 골격 형성과 변형도 동반되게 됩니다. 이때는 관절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고 또 내반 변형이 진행되는 경우는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말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관절 간격 협소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관절 간격이 거의 붓게 되고 골격 형성과 더불어 O자형 다리 변형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증상에 따른 임의적인 판단보다는 무엇보다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 세밀하게 검사를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한 진단법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어 퇴행성 관절염을 확진하게 됩니다. 또 MRI 촬영은 조기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반월상 연골 손상이나 십자인대 손상 등 더욱더 정밀한 진단을 하는데 유용한 검사 도구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확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걷고 하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운동 좀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자전거 좀 타고 예. 근력운동 좀 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연골 부분이 조금 결손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재생을 돕기 위해서 무릎 연골 주사를 계속 맞도록 그래 합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예, 세 번째 맞도록 그래 하시다. 예. 자, 소독하고 주사를 놔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끔하겠습니다. 옳지, 됐습니다. 쟁선 관절의 보존적 치료는 크게 약물요법, 물리치료, 그다음에 국소 치료를 갖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일반적으로 소염제, 진통제를 처방하게 되고요. 물리 치료는 이제 근력 강화 운동, 그다음에 관절 운동 범위를 갖다가 유지시키 나가는 물리 치료와 통증 경감을 위해서 전기 자극 치료라든지 온열 치료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소 치료는 주로 관절 내 주사 치료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크게 히알루론산 관절강 내 주사와 스테로이드 주사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히알루론산 관절강 내 주사는 활액막의 염증 반응을 갖다가 진정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능과 그리고 이제 이 마찰 개수를 줄여서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 때문에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고,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급성 통증에 의한 관절 종창이 심하거나 할 때는 일시적으로 사용해서 강력한 소염 작용에 의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걸 이제 과사용하거나 반복 사용하게 될 경우는 부작용이 꼭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오늘. 그런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큰맘 먹고 병원을 찾은 부부가 있습니다. 평소 때 계속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가 괜찮았다가 해가지고 좀 봄에 좀 많이 좀 다녔어요. 예, 평소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또 등산하면서 또 골절도 2번 났고 골절 2번 났어요. 2번 나고 또 등산하면서 다치갖고 또 무릎뼈도 또 깨고 또 결국 막 무릎이 산을 너무 좋다 이거 이게 마음은 가삭하고 무릎이 통증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아프고 아리고 다리가 이제 그만 다니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네요.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은 저 관절 간격이 조금 좁아진 거 그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MRI를 찍으니까 요 부분에는 요새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구부리다 폈다 하기 힘들고, 또 저번에 등산 가면서 삐끗해가지고 그때 이제 악화돼가지고 앞으로 산에는 정상은 못해도 예. 산책 정도는 해야 안 충분히 할 수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인공관절을 해서 씌우게 되면은 이제 서로 뼈가 부딪히지 않고 이제 인공관절이 이제 부딪히게 되니까 통증도 훨씬 수월하고 다리 구부리다 폈다 하기도 수월하실 거고 걷기도 수월할 겁니다. 예, 우리 최명선 환자분은 평소에 굉장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 영상 검사 결과상 이 지금 연골이 다 마모돼가지고 뼈끼리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구부리다 폈다 운동도 잘 안 되고 보행도 좀 불편하시고 도저히 계단도 오르내리기 불편한 그런 상태가 돼서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수술을 앞두고 입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함께 등산을 갈 정도로 금술이 좋다는 노부부. 남편은 아내를 살뜰하게 챙기는데요.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걸을 때 무릎이 이거를 굽히질 못하니까 굉장히 쩔뚝거리는데 진짜 쩔뚝이 이름 그대로 쩔뚝이에요. 너무 아파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관절이 사실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지금도 막 이 무릎만 따라준다면은 산에서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남은 일생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처음에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산 재미를 붙이놨는데 어쩌겠노. 그래. 예. 다녔으면은 등산하고 가자. 예, 네가 좋아하는 등산 한번 데리고 간다 이 말이네. 그렇지. 없는 가정에 시집 와갖고 이따 그런 어릴 때 애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또 부모님들 뭐 다 수발 다 하고 고생만 실컷 하다가 좀 만년에 조금 편할 낙풍 때문에 또 다리가 아파서 그래. 가슴이 많이 아프지.
이제 안 아플게. 내가 많이 아팠지 뭐.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수술 전 검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실게요. 수술 과정은 우선 정중 피부 질개를 가한 다음 관절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뼈가 다른 부분 병변을 갖다가 노출시켜서 이 인공관절에 맞도록 정확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뼈를 따듬습니다. 그 이후 인공관절 치환술 기구를 삽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삽입 후 변형이 교정되었는지, 그다음 연부 조직의 균형이 맞는지, 그다음 정확하게 축이 맞는지를 갖다가 확인한 다음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는데요. 수술은 감염률 제로에 도전하는 무균 수술실에서 최대한 신속한 시간 안에 진행이 됩니다. 이는 감염과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퇴행성 관절염은 양측으로 보통 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쪽 다리를 하고 나서 한 2주 이후에 이제 반대편 다리를 갖다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재활 기간이라든지 입원 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술 기구도 발전이 되고 수술 기술도 좋아졌기 때문에 단시간에 수술을 갖다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양측을 갖다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이제 우선 이제 수혈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재활이라든지 입원 치료 기간이 이제 단축되기 때문에 한 2주 가량 정도 치료 기간이 단축되고, 그로 따라서 이제 진료비도 절감되고 환자분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지난 반세기 동안 발전해오며 많은 나라에서 검증이 됐고, 비수술적 치료에 호전되지 않는 중증 관절염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표준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러나 환자마다 체격 구조가 제각각 다르듯이 환자에게 꼭 맞는 관절을 만들어주는 게 최대의 관건인데요.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수술할 수 있는지의 숙련도 또한 의사의 실력입니다. 한쪽 다리만 시행한 최명선 씨의 수술은 단 20여 분 만에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영상학 소견을 보시면은 위 뼈와 아래 뼈가 거의 붙은 바람에 관절 간격이 거의 소실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절도 많이 변형되어 있고요. 이분을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위에 대퇴골, 경골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후 변형도 교정되어 있고 관절 간격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방 수술도 한 20분 정도 소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재활 치료가 필수적인데요. 수술만으론 통증 개선과 정상적인 기능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종이 가라앉는 3일째부터는 CPM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수동적인 운동, 관절 운동을 갖다가 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건 강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능동적인 운동이 아니라 가만두게 되면은 관절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조기에 각도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한 무릎이 120도가 되면 일상생활 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약 3주 후 퇴원과 동시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약 3개월 정도만 지나면 가벼운 등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의료 장비들 덕에 치료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수술 후 부종과 통증 경감을 위해서 CPM 기계 외에도 순간적으로 영하 100도에 가까운 냉매를 이용해서 순간적인 수축을 가하게 돼서 부종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통증도 경감시키는 치료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3주하고 한 이틀 지났어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다리가. 한 다리는 영 절고 한 다리도 참았더만 이쪽 다리까지 다 무릎이 이제 연골이 막 달아가 사진 찍으니까 두개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했어요. 다행히 회복 경과가 좋다는데요. 이 환자분은 양측 동치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수술 후 3주 경과되었고 영상학적 소견상 잘 유지되고 있고 관절 운동 범위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정도로 0도에서 140도까지 정상 범위를 보이고 있고 보행도 통증 없이 잘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병원을 다녔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술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통증을 참지 못해 걸을 수조차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 내린 결단. 수술 후 최선을 다해 재활에 임했고 이장순 씨는 이제 거뜬히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깨어날까 싶은 생각도 들고 다리를 또 꽂히다가 못 쓸까 싶은 그런 불안한 생각도 들고 그랬죠. 그건 아픈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급도 나고 이랬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너무 좋아요. 잘 걸으시네요. 무릎 조금 별로 불편한 거 없이 걸어져요. 튼튼한 무릎처럼 마음도 건강해진 이장순 씨. 일단 3일에서 일주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기계치료 들어가고 그 이후로 각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저희 재활치료실 넘어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안 나오는 부분, 각도가 더 안 나오는 부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그 무릎 주변에 근력을 많이 키워드리는 운동 위주로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마음만은 이미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진짜 너무 생각보다 수술이 잘 되고 몸이 이렇게 말을 잘 들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수술만큼 정성을 기울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술 전후에 환자를 두 발로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할 텐데요. 자, 좀 어떻습니까? 오늘 운동했지? 네, 예. 10도만 오늘 꺾자고 그래. 두 번째라서. 그렇지. 네. 그래갖고 수월해지면은 네. 각도를 조금씩 올리고 그렇게 해보시면 통증은 좀 어떻습니까? 통증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꼬치가 그래 기어다녔어요. 회지는 환자에게 치료 이상의 위안을 줍니다. 병을 고치기 이전에 환자의 마음을 보살피는 것 역시 의사의 역할. 안 아프도록 제가 딱 꼬치 드릴게. 예. 140도.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어. 이제 내일부터는 재활 운동하면 돼 어머니. 예. 운동합시다. 진료와 수술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발걸음을 서두르는 이유인데요. 환자 대부분이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다 보니 모두가 부모님 같습니다. 그 저희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견디다가 도저히 안 돼서 수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가 이제 많으시다 보니 저희들 이제 부모님 같은 생각도 들고 청은한 마음도 생기고 그 환자의 고통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치료할 때 부모님처럼 생각되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게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죽 답답하면 수술을 선택했을까요? 하지만 처해진 상황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선뜻 수술을 결정 못하는 환자들도 있을 겁니다. 간호-간병 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이 환자분에게 24시간 동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고 저희 병원에서는 올해 6월 17일부터 통합 간호-간병 병동을 오픈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도와주는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데요.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길 바라는 모두의 마음을 담은 의료 제도들입니다.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난 후 주어진 여유의 시간. 그러나 의료진들의 일과는 끝나지 않습니다.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진료를 하면서 오는 환자 중에서 서로 이제
토의를 해야 되거나 결과가 또 특별한 상황이나 또 어려운 케이스 이런 경우는 같이 공유하면서 연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의사는 아무래도 이제 의료 기술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갈고 닦아야 환자분들을 대할 때 최선의 결과를 갖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관절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콩, 두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나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가 관절에는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관절에는 가장 좋은 영양식이 되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년 경과된 인공관절을 우리가 경과 관찰했을 때 90% 이상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20년 이상은 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을까요? 예,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연골의 두께가 3mm에 불과하기 때문에 잘 아껴 써야 되고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관절에 안 좋은 습관을 물어보시는데요. 장시간 등산을 하거나 조깅을 한다든지 관절에 보화가 많이 걸리는 운동은 피해야 될 것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쪼그려 앉는 자세라든지 양반다리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어떤 운동이 좋은지 물어들 보시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 등 관절에 부하가 작게 걸리면서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수영과 자전거 타기 참 좋습니다. 네, 날씨가 굽거나 비가 올 때 무릎에 통증을 더 많이 느끼시는데요. 우리 무릎으로 가는 혈액이 확산에 의해서 피가 공급되기 때문에 기온, 기압,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굳을 때는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로 가는 혈액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통증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를 올려놓게 되면 근육 피로 물질인 젖산 등이 흡수돼서 근육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훨씬 개운함을 느끼고 피로감이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고 다리가 뻐근할 때는 다리를 올려놓고 주무시면 훨씬 낫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진 무릎 덕분에 달라진 삶도 있습니다. 바로 강덕희 씨인데요. 겉으로만 봐도 O자형일 만큼 휘어졌었다는 무릎. 수술 전엔 운동은커녕 집안일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 10년 고생했죠. 다리 아픈 지가. 수술하기 전에는 한방에도 다녀보고 이래 연골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이제 다리가 안 아프니까 외국도 가고 온데 다 다니도 돼. 우리 놀러 많이 가자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야는 뭐 시장도 못 다니는데 시장도 다니고 이제 다 다녀요. 완전 오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다리 때문에 어쩌나 하고 많이 걱정했는데 요즘은 팔팔 날라다녀. 안 해본 치료가 없어 최후의 보루로 양쪽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했다는 강덕희 씨. 이제 산책은 물론이고 웬만한 운동은 거뜬하다고 합니다. 무릎이 펴지니 어깨까지 활짝 펴져 매 순간이 당당하고 즐겁습니다. 방송국에서 지자를 나왔는데 우리 이 친구도 수술했거든요. 한 3년 됐어요. 뭐 내보다 2월달에 하나 하고 7월달에 하나 하고. 아픈 게 수술했지. 이제 안 아픈 게 약 안 먹고 주사 안 맞고 한 게 좀 낫지. 많이 망설이고 재활 역시 쉽지 않았지만 강덕희 씨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수술을 선택하겠노라고 하는데요. 수술하고부터는 쫙 걸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놀러도 가고 옷도 마음대로 입고 너무너무 좋아요. 네, 더 이상 참고 견디지 마시고 무릎의 통증이 심할 때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적절한 시기에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셔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릎은 삶의 바로미터다.